이제 발모 임상 효과입니다. 이거는 당국대 제1병원에서 임상 실험을 했는데, 뒤에 이제 이렇게, 머리 난 사진들이 많은데요. 이 사진은 장난칠 수가 있어요. 찍는 위치나 높이나 조명에 따라서 많이 난 것처럼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병원에서 한 임상 실험은 그렇게 사진 찍어서 하지는 않고요. 컴퓨터로 일정 지역에 머리가 빠진 지역을 찍어서 거기서 사진 찍는 게 아니고 컴퓨터로 읽으면 거기에 안에 있는 모발의 개수를 정확히 컴퓨터가 세워줘요. 또 한 가지는 두 가지를 봤는데, 하나는 얼마나 머리카락이 같은 지역에서 더 났는지 일정 기간 동안에, 또 하나는 모발의 두께를 컴퓨터가 재줘요. 모발이 영양분이 잘 공급이 되고 튼튼할수록 두껍잖아요. 우리가 좋은 모발이라는 게 힘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윤기 나고 이런 모발이 좋거든요. 여자분들 특히 보면, 남자분들도 많이 있지만 여자분들도 이제 한 50대 이렇게 넘어가면 가운데 머리가 많이 없으세요. 힘이 없거나 파마하기도 힘들고 이제 그런 분들이 많은데, 이제 그런 거 효과를 두 가지, 하나는 얼마나 더 발모가 됐는지의 개수를 셌고, 하나는 두께를 잰 거예요. 그래서 남자 23명, 여자 23명을 대해서 임상 효과를 봤는데, 여기 보시면 발모 효과가 기존 약의 약점이라고 하면 뭐가 있냐면, 특히 남자분들 이렇게 앞머리나 특히 앞머리나 속머리 없는 분들이 드시는 약이 있어요. 근데 그 약은 뭐냐면, 기전이 남성 호르몬이 중간 단계에 생성될 때 중간 단계를 이렇게 막아요. 왜 그러냐면, 남성 호르몬에 생성될 때 마지막 단계나 그 전 단계의 물질이 탈모를 촉진해요. 그래서 그 전에 뭐 앞머리가 없으면 뭐 정력이 세다는데 그게 틀린 말은 아닙니다. 속 말고 앞머리. 그래서 이제 그런 약들은 머리를 포기할래, 다른 쪽을 포기할래 하면 남자분들 대부분이 머리는 포기를 안 할래요. 탤런트들도 다 그 약 먹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더라고요. 머리가 나야 되기 때문에 심기는 힘들고. 그래서 이제 기존 약의 단점은, 이거는 한 6개월 정도 먹으면, 그 약들도 6개월 이상 먹어야 되는데 먹으면 나긴 나요. 나는데 성기능이 좀 약해집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제약회사들이 발표한 통계값은 약 3%에서 5% 정도가 낮아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드신 분들이는 느낀 걸 조사를 해보면 많이 나오면 한 30%까지도 나와요. 그러니까 그 갭이 어디서 오는 건지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느낌인 건지 실제 그런 건지 모르지만 그런 문제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특히 탈모 방지하는 그 약은 성 호르몬에 만드는 데 작용을 하기 때문에 젊은 남자들, 아직 총각들이, 요즘은 총각들도 대머리 많거든요. 총각들이 먹으면 기형아를 낳을 확률이 올라갑니다. 결혼해서. 그래서 안 좋아요. 근데 저희 제품은 발모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처음에 만들어진 건 아니지만 몸에 아무 문제가 없어요. 기본 원리는 호르몬을 가지고 장난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나무 심으면 나무가 잘 자라려면 뿌리가 튼튼해야 되잖아요. 그럼 뿌리가 튼튼하려면 거기에 물도 잘 주고 영양분 공급도 잘 되고 산소 공급도 잘 돼야 되잖아요. 똑같아요. 이 머리털의 모낭세포를 튼튼하게 해주려면 거기에 혈액 공급이 잘 돼야 되는데, 사람이 나이가 들면 나이가 들수록 모세혈관부터, 가는 혈관부터 막혀요. 큰 혈관은 나중에 막히고. 그러니까 자꾸 여기 모세혈관이 막히다 보면 혈액이 공급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영양분이나 산소 공급이 안 되면 머리가 약해져요. 그러다 보면 빠지고, 새로 나는 거는 적어지고. 그래서 저희 제품은 성분 분석을 해보면, 저희가 이제 특허 내고 할 때 실험을 해보면, 모세혈관에 있는 중성지방이나 콜레스테롤이나 이런 걸 굉장히 낮춰줍니다. 그러니까 혈관이 이렇게 막히는 걸 뚫어줘요. 그런 효과로 통한 발모이기 때문에 어떤 부작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남자 23명을 가지고 했을 때 이 올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거는 머리도 더 낮고 동시에 두꺼워진 사람이 올이고, 이 주황색은 두께만, 머리는 더 안 났는데 두께만 두꺼워진 사람이 있고, 또 only count라는 얘기는 뭐냐면 모발은 안 두꺼워졌는데 머리가 난 사람. 그 다음에 니더라는 거는 두 가지 효과 다 없던 사람. 그래서 남자를 해봤더니 약 40% 정도는 모두가 효과가 받고,
30% 정도는 한 가지만 효과가 난 거예요. 두께만 두꺼워졌어요. 그 다음에 숫자만 는 건 한 26% 되고 전혀 둘 다 효과가 없는 게 4%인데 이 23명을 했기 때문에 4%만 한 명이 그런 거예요. 23명 중에 한 명. 그 다음에 이제 더 놀라운 경우가 여자분들한테 효과가 더 좋아요. 여자분들은 보면 약 70%가 둘 다 효과가 났어요. 그 다음에 두께만 두꺼워진 건 14%, 숫자만 는 건 9%, 둘 다 안 된 거는 9%니까 약 2분 정도는 둘 다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가지고 지금 이제 저널에 저희가 이거를 서브밋을 해놨는데 국제저널에 여자분들한테 효과가 더 좋은 이유는 이게 호르몬에 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남성 호르몬에 여자분들한테 더 좋은 게 아닌가. 그리고 더 또 한 가지 장점은 뭐냐면 여자분들에 대한 발몰 촉진하거나 탈모를 방지하는 약은 별로 없어요. 여성 호르몬이 작용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 결과를 보면 이 제품은 여자분들이 더 효과를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약이 없는데 싸울 수 있으니까 좋은 거고 남자는 약이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하고 경쟁을 하려면 좀 어려운 분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면이 이번 결과로 나왔고요. 이제 이거는 숫자로 이제 앞에는 이제 그 그래프로 보여드린 숫자로 보시면 남자인 경우에 처음에 이게 4개월 저희가 1개월하고 4개월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보면 86개 정도, 근데 88개로 늘었고 90개로 늘었습니다. 막 한 20, 30개 늘면 참 좋을 텐데 하여튼 늘긴 늘었어요. 그래서 P-밸류라는 건 뭐냐면 이게 유의성을 통계적으로 유의성을 갖기 위해서는 0.001이면 보통 우리가 0.05가 정도 되면 유의성이 있거든요. 95% 유의 수준에서 이거는 99.9%의 유의 수준이니까 굉장히 높은 거죠. 그 다음에 두께는 0.058에서 0.063으로 늘었어요. 근데 보시면 한 달 먹은 거나 넉 달 먹은 거나 크게 차이가 없어요. 넉 달 먹은 게 좋긴 좋습니다. 여자분들은 84개에서 92개, 93개 정도로 늘었고 0.06에서 0.07로 늘었습니다. 두께가. 그 다음에 이제 발모 효과 사진입니다. 저희가 이제 저희 거 드신 분들이 사진 찍어서 보내주신 걸 모은 겁니다. 여기 보시면 여자분들 얘기는 이렇게 좀 머리털이 가늘고 힘이 없다가 윤기 나고 이렇게 좀 세졌다는 거. 제 친구가 캐나다에 사는데 그 친구는 아들이 대학교 3학년인데 이 대학교 1학년 때부터 머리가 빠졌대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총각이라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가 저희 걸 지금 먹은 지 한 4년 돼 갑니다. 근데 지금 올 초에 그 친구가 한국 왔을 때 사진을 보여주는데 이제 머리가 빽빽해요. 그 젊은 친구가. 근데 보면 젊을수록 효과가 빨리 나고 담배 피시는 분도 효과가 잘 안 나요. 담배 피면 혈관 좁아지거든요. 그래서 보면 제일 좋은 건 나이가 젊을수록 담배를 안 필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임상실험 할 때도 흡연자는 다 뺐습니다. 저희가. 비흡연자만 대상으로 했고 사진보다는 이제 아까 보여드린 그 데이터가 더 중요하죠. 여기 이 친구는 저희 직원이에요. 지금은 머리가 더 많이 났어요. 이건 좀 오래된 사진인데 이 친구는 굉장히 많이 먹어요. 회사에서. 그 유효기간 지난 건 다 마시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항당뇨 효과. 아까는 이제 그 혈행 개선 효과 받고 그 염증 효과 받고 항당뇨 효과는 뭐냐면 지금 당뇨 환자들이 드시는 약이 그 두 가지가 있어요. 식전에 드시는 약이 있고 식후에 먹는 약은 없구나. 식전에 드시죠. 대부분 식전에. 그 이유가 뭐냐면 밥을 먹으면 당뇨 환자들은 이 인슐린이 있어도 이형 당뇨 같은 경우는 인슐린이 있어도 인슐린 저항성 때문에 제 기능을 못해요. 그러면 밥을 먹어서 그게 분해가 되기 시작하면 혈중에 녹아있는 포도당의 농도가 급격히 상승해요. 그러면 원래 당뇨는 병이 아니에요. 뭐가 병이냐면 당뇨의 합병증이 병인 거예요. 그러면 높아진 끈적끈적해진 포도당이 쌓여있는 혈관이 끈적끈적해지면서 자꾸 혈관이 막혀요. 그 다음에 갑자기 높아진 혈당이 문제를 일으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당뇨 환자들이 당뇨를 잘 컨트롤을 못하면 모세혈관부터 막히기 때문에 성기능이 먼저 나빠지고
이런 말초신경, 다리, 발가락 이런 게 이제 상처가 나면 아물질 않아요. 그걸로 피가 안 가니까 계속 썩어 들어가죠. 그러니까 다리 자르고 이 눈 나빠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문제인 거지. 당뇨는 병은 아니지만 당뇨 합병증을 잘 조절을 하셔야 되는데 시중에 팔고 있는 약이 식전에 먹는 게 아카보우즈라는 약이 있어요. 이 약은 뭐냐면 우리가 밥을 먹으면 밥이나 빵이나 밀가루나 먹으면 그거를 좋은 양질의 뇌로 모든 인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일 수 있는 유가의 포도당으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주는 게 알파 글루코시데이즈라는 효소예요. 얘가 긴 사슬에 빵이나 밥이나 뭐 이런 걸 다 잘라줘요. 포도당으로. 그래서 그 역할을 하는 게 이 효소인데 이 효소는 당연히 뭐가 들어오면 자기는 역할을 충실해야죠. 다 잘라주죠. 포도당 만들어줘야 되니까. 근데 만들어져서 혈중에 있는 포도당의 농도가 올라가면 인슐린이 분비가 돼서 그것을 컨트롤 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혈액으로 잘 통과되게끔 세포로 전달되게 해줘야 되는데 그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계속 농도가 높아져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근데 이 아카보우즈라는 식전약은 이 알파 글루코시데이즈라는 포도당을 만들어주는 효소를 억제시켜요. 역할을 못하게 해줘요. 그러니까 밥을 먹으면 혈당이 갑자기 올라가지 않고 천천히 올라가요. 그러면 포만감도 당뇨자들은 늘 배고프잖아요. 왜냐하면 먹어도 그 포도당이 자기에 쓰이지 않고 다 나가버리니까. 근데 이제 이거는 포만감도 느껴져요. 천천히 분해되니까. 조금씩. 그래서 저희는 이 실험은 뭘 가지고 했냐면 열무김치에서 저희가 효모를 하나 찾았는데 유산균이 아니고 이 효모가 만든 물질 자체가 이 효소를 얼마나 억제를 잘하는지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아카보우즈하고 싸움을 붙여봤어요. 약하고 얼마나 우리께 더 효과가 좋은지 해봤더니 이 IC50 값이라는 게 뭐냐면 효소가 10개가 100개가 있으면 50개를 역할을 못하게 막아줄 때의 농도값이에요. 그러니까 50개를 움직이지 못하게 자기가 효소가 역할을 못하게 막아주려면 그 약이 쓰여지는 농도가 아카보우즈는 2.6 mg per ml 정도 되는데 우리 그 효모가 만든 물질은 이 농도보다 더 적어요. 1.9 정도면 50%를 저해요. 그러니까 더 효과가 좋다는 거예요. 적게 먹어도 효과가 나오니까. 아시겠죠? 적은 농도로 먹어도 50%를 저해하는 거예요. 약보다도. 그래서 저희가 이 물질은 지금 분자 구조까지 밝혀가지고 순수 분리해서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정보과제가 올해 두 개가 됐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식품연구원하고 이제 대원제약하고 하는데 대원제약은 제약회사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천연물 가지고 약을 만들어야 돼요. 화학 물질 약은 오래 걸려요. 임상실험도 오래 걸리고. 그런데 천연물질은 늘 먹던 거기 때문에 물론 독성 테스트 해야 되지만 좀 빨라요. 그래서 이제 요게 항당뇨 효과를 보이는 그런 연구 결과고요. 이제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연구 저희가 임상실험하고 연구한 거의 시사점하고 향후의 연구 방향을 보면 정말 그러면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을 먹으면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의 변화가 유도가 되느냐? 된다. 우리가 먹였더니 없던 균이 농도가 늘어났잖아요. 균총도 다 변하고. 근데 이제 프로바이오틱 하면은 대부분의 우리들이 뭘로 알고 있냐면 유산균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프로바이오틱은 유산균만 있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유익균, 효모도 될 수 있고 유산균도 될 수 있고 고초균도 될 수 있고 이게 다 프로바이오틱입니다. 너무 유산균에만 집착하고 있어요. 현재 우리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간이나 장이나 위에 파지티브 이펙트가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균도 중요하지만 균이 만들어진 발효 산물에 우리가 항염증, 항비만 효과를 받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발효 산물도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프로바이오틱스와 요즘에 나온 이제 최신 논문의 정의가 포스트바이오틱, 프리바이오틱은 프로바이오틱이 좋아하는 섬유소 같은 먹이. 유해균은 싫어해요. 왜 유해균은 섬유소를 싫어하냐면 유해균은 섬유소는 길어요. 커요. 사이즈가. 분해를 못해요. 유해균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설탕, 포도당. 우리가 좋아하는 게 젊은 사람들 보면 초콜릿, 케이크, 단 거 좋아하잖아요. 그거 들어가면 유익균들은 비실비실해요. 유해균들은 신나요. 자기들이 좋아하는 것만 들어오니까. 그럼 유해균들이 확 늘어나요. 그러다 보면
그 사람은 계속 몸이 안 좋아지고 계속 단 것만 찾아요. 왜냐하면 유해균이 늘어났기 때문에. 근데 그렇지 않고 우리가 야채 많이 먹고 섬유소 많이 먹으면 유해균들은 걔네들을 분해해서 못 살아요. 그러니까 유익균들이 이제 살아나요. 그러니까 유익균들이, 좋은 균들이 우리 장을 지배를 하고 있으면 계속 당기는 게 앞으로는 채소가 당겨요. 그러니까 요즘 애들이 문제가 뭐냐면 어렸을 때부터 피자, 햄버거, 그건 다 유해균들이 좋아요. 그런 거 먹으면 방귀 뀌면 냄새가 아주 심합니다. 그게 암모니아 가스 냄새예요. 썩은 가스. 암모니아 가스가 간에 가면 혈액을 타고 다니면 다 독성이 돼요. 그러니까 간이 늘 피곤해요. 그런 걸 먹으면 암모니아를 좋게 독성이 없는 걸로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음식을 시기를 좋은 거를 하면 장의 미생물 상이 좋아지고 점점 애들이 그걸 찾아요. 저희 집 애들도 제가 딸이 둘인데 항상 좋아하는 게 일주일에 한 번씩은 피자 시켜 먹자 그러고 닭튀김 먹자 그러고 했었어요. 우리 걸 처음에 먹였을 때 모거트를 맛없다고 왜 하고 뱉어내 그러다가 어느 날부터 피부가 좋아져요. 피부에 뼈드럭지가 안 나니까. 그러니까 여자들이 애들이 피부가 좋아지니까 계속 먹어요. 그러다 보니까 맛도 있고 요즘은 햄버거, 뭐 피자, 통닭 안 먹은 지가 꽤 됐어요. 안 찾아요, 잘. 집밥 좋아하고. 밖에서 뭐 먹으면 소화가 안 돼. 당연히 안 될 수밖에 없죠. 그런 걸 잘 소화 못 시키는 애들이 좋은 균들이 있으니까. 속이 부글부글하고. 그러니까 요즘 애들을 잘 먹이셔야 돼요. 그래야 건강해요, 나중에. 요즘은 어린애들이 당뇨도 있고 비만도 있고 고혈압도 있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식이요법을 잘 하셔야 되고, 제가 시간이 좀 있으니까 조금 더 얘기해 드리면, 미국에서는 한 7년 전에 어떤 실험을 했냐면 제왕절개로 난 애, 자연분만한 애를 비교를 했어요. 비교를 해봤더니 그 자연 유도분만한 애들은 엄마의 질을 통해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좋은 유산균, 여자가 임신을 하면 이 변해요. 균상이, 마이크로바이옴이. 그래서 좋은 균들을 샤워를 시켜요. 이렇게 피부에 바르고 나와요. 어떤 거는 들어가기도 하고 입으로. 그러면 걔네들이 앞으로 클 때 처음에 튀어나와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균하고 싸울 때 엄마가 물려진 그 좋은 균들이 방어막 역할을 해줘요. 그래서 애들이 튼튼하게 자라요. 근데 제왕절개한 사람들은 분석을 해보면 피부에 있는 균들이 대부분이에요. 걔네들 몸에 있는 균. 장에 있거나 이런 좋은 유산균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 걔네들을 추적을 해봤더니 대부분이 비만, 당뇨, 고혈압으로 가요. 그리고 늘 뻑하면 감기 걸려가지고 항생제 먹고, 그러면 항생제를 먹으면 더 안 좋아지고. 네, 그래요. 그러니까 저도 제왕절개로 났어요. 저희 어머니가. 저 어렸을 때 뻑하면 감기 걸리고 뻑하면 병원 가서 편도선 붓고 하는. 지금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어머니 탓 같아요. 요즘은 열심히 먹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감기 안 걸린 지가 한 5년 됐어요. 지금. 네, 그래서 하여튼 좋아요. 그리고 뭐 저희 제품이 좋다는 게 아니고 이런 유익균들은 좋은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대상 질환별로 우리가 그 모거트에는 6개의 균이 들어갔지만 그게 아니고 균수를 줄여서 한두 개의 균이 어떤 작용을 하는지 대상 질환에 대한 검증과 그 효능에 관여하는 원인 물질 우리가 찾아가지고 동정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런 기초 연구가 많이 쌓여야 좋은 제품이 나오고 좋은 의약품이 나올 수 있지, 뭉뚱그려서 그냥 좋더라. 지금까지 우리나라 수준은 대부분 그래요. 뭘 많이 넣었더니 먹었더니 좋더라. 그래서 원리는 뭔데? 이제 그게 없어요. 그러면 이게 말하자면 고부가가치 있는 제품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쪽 연구가 돼야 되고, 임상시험 피검자 수가 증대가 필요해요. 이게 다 돈이에요. 임상시험은 환자가 늘어날수록. 왜냐하면 환자들한테 돈 줘야 돼요. 미국 같은 경우는 임상실험 하는 거 논문 보면 한 700명? 적어도 500명? 이런데 우리나라는 뭐 한 20명. 우리나라 한 20명 해도 통과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늘려야 되고, 이제는 질환별로, 예를 들어서 간암이 지금 항상 한참 진행 중인 사람, 또 뭐 대장암이 한참 진행 중인 사람, 이런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임상실험도 필요해요. 얼마나 정말 좋아지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마이크로바이옴을 개선을 통한다는 거는 첫 번째는 예방이에요, 예방. 그런 게 올 거를 미리 막아주는 거. 근데 이제 이왕 왔으면 그걸 꼭 약으로만 해야 될 건지
아니면 약을 쓰면서 같이 해서 약에 대한 부작용을 좀 줄여주면서 더 효과는 볼 건지 이제 이런 연구들이 앞으로 진행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다 끝났고요. 궁금하신 거 있으면 질문 좀 해주세요.